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를 머금고 있었다. 한강 다리의 조명들은 빗줄기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가며 마치 도시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겨 우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한유진은 난간에 기대어 그 모든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얇은 트렌치코트 안으로 스며든 빗물이 천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과 절망의 불꽃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 차가운 빛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몇 시간 전 3년간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그의 입이 아닌 친구의 모바일 청첩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 신부는 그가 늘 여동생 같다고 말하던 회장의 딸이었다. 유진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야망의 도구로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뒤이어 쉴 새 없이 울리는 어머니의 전화는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 소식 하나 없니? 누구네 딸은 시집가서 잘 산다더라. 그 목소리는 사랑이 담긴 걱정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사랑, 가족의 기대, 숨막히는 현실. 그래서 그녀는 무작정 이곳으로 왔다. 차갑게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이성이 처절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단지 지금은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그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뿐이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 그때였다. 바로 옆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여기서 뛰어내릴 생각이라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 겁니다. 유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한 남자가 그녀와 같은 곳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짙은 눈썹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도시의 불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진은 본능적으로 그 역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대답했다. 누구신데 참견이시죠? 그리고 누가 뛰어내린다고 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적대적인 반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집요하고 날카로워서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 시선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다행이군요. 이런 곳에서 목숨을 버리기엔.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의 말은 의외의 위로가 되어 유진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뜻밖의 관심. 그녀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죠? 당신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남자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도 미소도 아닌
그저 극도의 피로감과 체념이 섞인 표정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끝에서 가장 대담한 결심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연륜과 고뇌가 묻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와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그들의 정적을 채웠다. 유진은 그의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새로운 시작, 그래. 그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파격적인 방법이 그때 마치 번개가 지치듯 하나의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미친 생각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심한 듯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의 질문이 전혀 예상 밖이라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는 잠시 유진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 대답에 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의 인생을 건도박 같은 제안을 던졌다. 그럼 저랑 결혼하실래요? 공기 중에 흩어지는 빗방울들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남자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되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유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반복했다. 저랑 결혼해달라고요. 물론 진짜 사랑해서 하자는 결혼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한 철저한 계약 결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사실, 결혼하라는 가족의 압박,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방패가 필요하다고.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묻지 않았다. 다만 그 역시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다시 난간 너머에 검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유진은 초조하게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만약 그가 이 제안을 미친 소리로 치부하고 거절한다면 그녀는 정말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것 같았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던 그때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계약 결혼이라 재미있는 제안이군요.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에 해답을 찾은 사람처럼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정말인가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묻자 남자는 주머니에서 값비싸 보이는 만년필과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찢어내고 근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완벽한 부부처럼 행동한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혼한다.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상대방의 요구를 하나 들어준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는 계약서를 내밀며 물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계약서였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만년필을 받아들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 한유진 3글자를 적었다. 남자 역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지훈. 그렇게 서울의 차가운 밤빛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기묘한 결혼 서약이 맺어졌다. 사랑도, 설렘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 오직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 석자와 절망에 빠진 눈빛뿐이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강지훈은 유진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아웃레이 그룹 대표이사 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우아라 그룹이라면 국내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초일류 기업이었다. 그런 거대 기업의 대표이사가 왜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는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지금 그것을 물어볼 상황은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주소로 오십시오. 나머지는 그때 이야기하죠. 라고 말하며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넬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유진은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명함과 메모, 그리고 빗물에 번진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과연 그녀를 절망에서 구해줄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릴 함정일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인생이 오늘 밤을 기점으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젖은 코트를 여미고 비에 맞서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어젯밤의 일은 술에 취해 꾼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손에 쥔 명함과 메모가 그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약속된 장소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십 번을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여기서 도망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오히려 이것이 그녀가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고 굳은 결심을 한 채 집을 나섰다. 강지훈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정중하게 그녀를 최상층의 펜트하우스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어젯밤의 그 남자. 강지훈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녀를 맞았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맑게 갠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시죠. 한유진 씨.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젯밤의 절박함은 사라지고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내민 서류는 정식 혼인 계약서였다. 어젯밤에 가니 계약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세하고 법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산 문제, 대외적인 역할, 비밀 유지 의무 등 유진은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모든 조항은 그녀에게 불리할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과 안정적인 주거를 약속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죠?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계약 결혼을 하려는 거죠. 강지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대답했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안 어른들의 성화와 정략 결혼의 압박에서 벗어나 제가 계획한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위장막이 필요했고, 그때 당신이 나타난 겁니다. 당신의 눈에서 저와 같은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는 다시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 결혼은 당신에게는 방패가, 저에게는 시간이 되어줄 겁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한유진 씨, 철저한 비즈니스죠.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유진은 그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단순한 시간 벌기 이상의 복잡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든 지금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 강지훈은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해. 내일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할 거다. 그의 신속하고 거침없는 일 처리에 유진은 다시 한번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실감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와 위험한 계약 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며칠 후 그들은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방을 따로 썼고 필요한 대화 외에는 거의 말을 섞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였다. 강지훈과의 계약 결혼 이후 한유진의 삶은 기묘한 안정감을 찾았다. 더 이상 어머니의 성화에 시달리지 않았고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밤도 줄어들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삶에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와도 같았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철저히 존중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고 저녁에는 각자의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런 무미건조한 관계가 오히려 유진에게는 숨 쉴 틈을 주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회사들을 물색했고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곳은 아유아라 그룹이었다. AURA는 혁신적인 경영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었고 특히 그곳의 전략기획팀은 모든 기획자들이 꿈꾸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서류 합격 통보와 함께 1차 면접 일정이 잡혔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오랜만에 희망으로 두근거렸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계약 사실이 혹시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했지만 모든 것은 그녀의 실력만으로 평가되는 듯했다. 면접 과정은 혹독했다. 여러 단계에 걸친 심층 면접과 까다로운 실무 과제는 지원자들의 역량을 남김없이 시험했다. 유진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력과 통찰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한유진 씨는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는 점도 있지만 당신의 경력에는 3년이라는 긴 연애 기간만큼의 공백이 있군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후벼 파는 잔인한 질문이었지만 유진은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계의 본질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앞으로 제가 데이터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면접관들의 얼굴에 미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유라 그룹 전략기획팀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유진은 합격 소식을 알리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자신의 힘으로, 온전한 자신의 능력만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다. 그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강지훈에게 다가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저 아이유라 그룹에 취직됐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입니다. 강지훈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도 놀라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았다. 유진은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어차피 그와 그녀는 그런 것을 기대할 사이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첫 출근 날,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다. 잘 다려진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치마는 그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유라 그룹의 본사 건물은 위압적일 정도로 거대하고 현대적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는 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고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활기가 넘쳤다. 유진은 안내 데스크에서 사원증을 받고 자신의 부서가 있는 27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의 투명한 창 너머로 빠르게 멀어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그녀는 정말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것을 실감했다. 전략기획팀의 분위기는 자유로우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자리는 창가의 위치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부서장인 박성민 이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는 서글서글한 인상과 매력적인 미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상대를 평가하고 계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유진 씨, 환영합니다. 우리 팀에 오게 된 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해요. 유진 씨의 이력서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친절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신입사원에 대한 미묘한 견제와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 잠시 후 대강당에서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니 전 직원은 참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대표님이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해. 해외에서 오랫동안 경영 수업을 받은 회장님의 장남이라던데. 성격이 아주 냉철하고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소문이 있어. 유진은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새로운 조직의 수장이 누구인지 얼굴이나 익혀두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동료들을 따라 대강당으로 향했다. 대강당은 수많은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단상 위로 올라와 엄숙한 목소리로
신임 대표이사를 소개했다. 봐라,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강지훈 신임 대표이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동명이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단상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 걸어 나와 스포트라이트 중앙에 선 남자의 모습을 본 순간 유진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 계약으로 맺어진 법적인 배우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어젯밤까지도 같은 집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가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에이오라 그룹의 정점에 서서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깔끔하게 넘긴 머리, 그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서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졌다.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귀에서는 윙 하는 이명만이 들려왔다. 심장이 멈춘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강지훈은 마이크 앞에 서서 막힘없이 취임사를 이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아유라 그룹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그의 계획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직원들은 그의 연설에 완전히 매료된 듯 숨을 죽이고 경청했다. 연설을 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천천히 객석을 훑었다. 그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 그의 눈빛이 유진이 앉아있는 곳을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나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 혹은 그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무심하게 지나쳐갔다. 그 짧은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 회사 안에서 그와 그녀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것을. 취임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유진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동료들이 신임 대표에 대해 감탄하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정말 멋지지 않아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 연설을 들어보니 보통이 아니야. 우리 회사 이제 정말 크게 바뀌겠는데.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왜 그는 말해주지 않았을까? 자신이 아유라 그룹의 대표라는 사실을. 그녀가 이 회사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가 자신에게 이 회사에 취직하라고 일부러 유도한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박성민 이사가 팀원들을 자신의 자리로 불러 모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들 봤겠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강지훈 대표님은 효율성과 성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전략기획팀이 그분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러고는 그는 유진을 콕 집어 바라보며 덧붙였다. 특히 한유진 씨, 신입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테니 긴장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바닥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누구 라인을 타느냐도 무시 못하거든. 그의 말은 조언을 가장한 명백한 경고이자 위협이었다. 유진은 그가 자신을 잠재적인 경쟁자 혹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리에 돌아온 유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던 이 멋진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거대한 정글처럼 느껴졌다. 최고의 권력자인 남편을 바로 위에 둔 채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상사 밑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오직 실력만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위험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유진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오기가 끓어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어떻게든 버텨내고 증명해 보이리라. 아유라 그룹에서의 첫 주는 폭풍처럼 지나갔다. 한유진은 자신의 사적인 혼란을 억누른 채 오직 업무에만 몰두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자 회사의 최고 권력자인 강지훈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고 스쳐 지나갈 때조차 그의 시선은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통과했다. 그의 철저한 무관심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한편 박성민 이사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 정보는 공유하지 않은 채 자질구레한 업무만을 던져주거나 회의에서 사사건건 그녀의 의견에 반박하며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전략기획팀 전체가 소집된 긴급 회의에서 강지훈이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을 한번 쓱 훑어본 뒤 대형 스크린의 하나에 프로젝트 파일을 띄웠다. 프로젝트명은 노바였다. 노바는 아아라 그룹이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시장의 냉담한 반응과 연이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처참하게 실패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한 스마트 디바이스 브랜드였다. 막대한 손실만을 기록한 채 현재는 사실상 모든 부서가 포기한 상태인 회사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존재였다. 강지훈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노바 프로젝트를 다시 살려낼 방안을 찾아보도록.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실패가 명백한 프로젝트에 손을 댔다가 커리어에 오점만 남길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때 강지훈의 시선이 정확히 유진에게 와서 꽂혔다. 한유진 씨.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도록. 기한은 한 달. 실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고소하다는 듯한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박성민 이사는 입가에 스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대표님, 한유진 씨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맡기기에는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의 말은 유진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무능함을 공론화하여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결정에 이의가 있나? 박 이사.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실려 있었다. 박성민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유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자 그녀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시험하는 잔인한 무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불가능에 도전하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시선을 고정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회의실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침묵에 잠겼다. 노바 프로젝트 팀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 박성민 이사는 다른 부서에서 기피하는 문제 사원들이나 경험이 전무한 신입들만을 골라 그녀의 팀으로 배정했다. 그는 유진에게 필요한 예산이나 자원 요청을 번번이 묵살했으며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때마다 그런 건 알아서 찾아보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팀원들은 시작부터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이건 그냥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잖아. 한유진 씨, 당신 대체 대표님한테 무슨 밉보인 짓이라도 한 거야. 유진은 철저히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팀원들을 독려하고 업무를 배분하며 팀의 기틀을 잡으려 노력했고 밤에는 홀로 남아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과거 자료들과 씨름했다. 그녀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제품 개발실부터 마케팅팀, 고객 서비스 센터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처음에는 냉담하던 다른 부서 직원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심으로 문제에 파고드는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생산 라인의 한 노련한 기술자는 그녀에게 노바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유진은 문제의 본질이 제품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고객에 대한 아이유아라의 오만한 태도에 있었음을 간파했다. 아이유아라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자만심에 빠져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전략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기존 제품의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의 재탄생. 그녀는 노바의 핵심 기술을 유지하되 타겟 고객층을 완전히 바꾸고 그들의 니즈에 맞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혁신을 제안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세웠다. 그녀의 밤샘 작업은 계속되었고 책상은 빼곡한 데이터 분석 자료와 새로운 전략 기획서로 뒤덮여갔다. 마침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 발표일이 다가왔다. 유진은 밤을 새워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고 초췌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발표는 그룹의 최고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가장 상석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박성민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단상에 섰다. 그녀는 실패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회사의 치부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그녀의 발표에 임원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박성민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한유진 씨, 지금 회사 전체의 실패를 비난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대안이라는 게 고작 무엇이죠? 그는 그녀의 발표를 중간에 끊고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노바를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노바 에센셜을 제안합니다. 화면에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제품 디자인과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개선안이 아니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 정연했고
모든 주장은 철저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상되는 모든 반박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하며 자신의 전략을 방어했다. 박성민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완벽한 준비 앞에서 그의 공격은 번번이 힘을 잃었다. 발표가 모두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최고 결정권자인 강지훈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훌륭하군. 낮고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에는 분명한 인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당신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전략은 대담했다. 무엇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외면한 문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 그 집요함이 마음에 드는군. 그는 박성민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박 이사, 당장 오늘부로 노바 에센셜 프로젝트를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고 한유진 실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필요한 모든 인력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해 만약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그땐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야. 실장이라는 직책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것은 신입사원에 대한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박성민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고했어, 한유진 실장.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지. 그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가는 순간까지 유진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의 힘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낸 것이다. 회의실을 나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거나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애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유진 실장, 그 새로운 직함은 그녀의 어깨에 명예로운 훈장처럼 동시에 청은 같은 무게의 족쇄처럼 매달렸다. 파격적인 승진 소식은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직원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수많은 시선들 속에는 경외와 질투,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박성민 이사의 적의는 이제 숨김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사건건 그녀의 프로젝트 진행에 제동을 걸었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교묘하게 그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강지훈 대표의 전폭적인 신임이라는 방패 앞에서 그의 시도는 번번이 무력화되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결과로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노바 에센셜 프로젝트는 아유처라 그룹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유진은 하루가 24시간인 것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다. 최고의 인재들로 새롭게 꾸려진 팀을 이끌고 수십 개의 협력 부서와 일정을 조율하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졌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자신의 방보다 사무실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녀와 강지훈의 관계는 여전히 집 안의 동거인이자 회사 안의 상사와 부하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노바 프로젝트라는 공통의 주제가 생겼고, 짧은 업무 보고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과 미묘한 교감이 오갔다. 그날도 어김없이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이었다. 사무실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27층 전략기획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유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출시 일정을 앞당기라는 상부의 압박과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힌 개발팀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녀는 며칠 밤을 꼬박 사운 상태였다. 뻑뻑한 눈을 비비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그녀는 무심코 최상층을 올려다보았다. 대표이사 집무실.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시간까지 그가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그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조언을 구해야 할까? 아니면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결국 그녀는 간단하게나마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정리한 서류를 챙겨 들고 최상층으로 향했다. 무거운 정막이 흐르는 복도를 지나 대표이사 집무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음을 깨달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려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강지훈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손에 든 작은 액자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깊은 슬픔과 고독에 잠겨 있었다. 회사에서 보던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가진 한 남자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발을 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처음 만났던 그 밤. 절망에 빠져 있던 그의 눈빛과도 닮아 있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 서린 감정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해 보였다. 그는 누구를 저토록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액자 속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그것을 엿보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뒤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 찰컥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비상전력으로 전환되면서 복도에 희미한 주황색 비상등이 켜졌지만 그것은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유진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입을 막았다. 그때 집무실 안에서 낮고 침착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야? 그는 이미 그녀의 존재를 눈치챈 상태였다. 유진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저 한유진 실장입니다. 대표님. 잠시 후 스마트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강지훈이 문을 열고 나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액자가 들려있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무슨 일이지? 이 시간에 프로젝트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유진이 변명처럼 말끝을 흐리는 순간 건물의 중앙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육중한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전시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모든 출입구가 자동으로 폐쇄된 것이다. 강지훈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어딘가에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통신망도 차단된 것 같군.
비상전력이 복구되고 보안 시스템이 재설정되려면 최소 2~3시간은 걸릴 거야. 그의 말은 그와 그녀가 이 어둡고 적막한 공간에 완벽하게 갇혔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회사라는 공적인 공간이 정전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유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그때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사무실로 들어오지. 여기서 계속 서 있을 순 없으니까. 그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미니멀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거대한 책상 외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었다. 그는 유진에게 소파를 권하고 자신은 창가에 가서 섰다. 비상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까 봤나? 그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진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액자를 보고 계신 모습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여동생이었어. 5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가 고스란히 유진에게 전해졌다. 그 아이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 아주 재능이 넘치는 아이였지. 아유라에의 이름을 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내가 경영에 뛰어든 건 그 아이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서야. 원래 나는 회사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하지만 그 아이가 떠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 이것은 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내 동생과의 약속이니까. 그는 처음으로 유진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할아버지인 회장님의 반대, 그를 끌어내리려는 내부의 적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동생의 꿈을 이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가 왜 그렇게 노바 프로젝트에 집착했는지, 왜 그녀를 그토록 혹독하게 시험했는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고백은 유진의 마음속 벽을 허물었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냉혈한 상사나 어려운 계약 파트너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 하지만 결국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오기였어요.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강지훈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CEO와 부하 직원이 아닌 그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두 인간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딩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정적을 깨는 시스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마법이 풀린 순간처럼 두 사람 사이에 미묘했던 공기도 순식간에 흩어졌다. 강지훈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 예전의 CEO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늦었군. 이만 퇴근하도록.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게 변해 있었지만 유진은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와 그를 묶고 있는 것은 이제 단순한 계약서 한 장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의 정전 사건 이후 한유진과 강지훈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회사에서 그들은 여전히 대표와 실장이라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서로를 완벽한 타인처럼 대하지는 않았다. 가끔 복돼서 마주칠 때면 강지훈은 아주 짧게 목례를 하거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유진 역시 가벼운 미소로 화답했다. 노바 에센셜 프로젝트 회의에서 그는 유진의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고 그녀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했지만 유진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프로젝트는 유진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순항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팀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찼고 부서 간의 협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낙하산이나 운 좋은 신입이 아닌 아유아라의 혁신을 이끄는 유능한 전략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명확한 지시와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신뢰를 보냈고 그녀의 성공은 강지훈의 리더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유진의 성공은 박성민 이사의 마음속에 자라나던 질투와 위기감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박성민은 강지훈이 유진을 대하는 태도에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자신만이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확신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사의 총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텄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신입사원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단계는 유진의 주변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는 유진의 팀원 중 한 명인 김대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김대리는 능력은 있지만 승진에서 번번이 누락되어 불만이 많은 인물이었다. 박성민은 그에게 술을 사주며 그의 불만을 들어주는 척했고 은밀하게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하며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김대리, 자네 같은 유능한 인재가 한유진 실장 밑에서 썩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게. 김대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박성민의 집요한 회유와 달콤한 유혹 앞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박성민의 눈과 귀가 되어 유진의 모든 동향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박성민의 음모는 물밑에서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아유아라의 경쟁사인 테크노피아의 내부 정보원을 매수했다. 그리고 김대리를 통해 빼낸 노바 에센셜의 핵심 기술 데이터 중 일부를 마치 아유라 내부에서 유출된 것처럼 위장하여 그 정보원에게 넘겼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유출의 경로가 정확히 한유진을 가리키도록 정교한 덫을 설계했다. 그는 외부의 전문 해커를 고용하여 유출된 데이터 파일의 로그 기록이 유진의 개인 컴퓨터에서 시작된 것처럼 조작했다. 또한 그녀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테크노피아 측과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을 생성하여 서버에 심어놓았다.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날, 아우라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테크노피아가 곧 출시할 신제품의 사양이 현재 극비리에 개발 중인 노바 에센셜의 핵심 기능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는 명백한 기술 유출의 정황이었다. 강지훈은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결론에 그룹 감사팀에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 회사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고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유진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을 믿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감사팀의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박성민이 설계한 대로 모든 증거는 한유진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데이터 유출이 시작된 IP 주소는 그녀의 사무실 컴퓨터였고 서버에서는 그녀가 테크노피아의 관계자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개인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물론 그 돈은 박성민이 차명 계좌를 통해 입금한 것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기술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처럼 보였다. 감사팀의 보고를 받은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훈이 그토록 신임했던 인재가 그룹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의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긴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분노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감사팀 직원들에 의해 회의실로 불려갔다. 그녀는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무거운 분위기의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강지훈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박성민이 앉아 있었다. 박성민은 걱정스럽다는 위선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감사팀장은 유진의 앞에 수십 장의 증거 자료들을 늘어놓았다. 조작된 이메일, IP 접속 기록, 그리고 그녀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한유진 실장, 이 모든 것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류에 적힌 내용들은 모두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반박할 여지조차 찾기 힘들었다. 그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차가운 증거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임원들은 그녀를 경멸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함정이라고 그렇다면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을 때 유진은 오직 한 사람, 강지훈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작은 믿음의 증거라도 찾고 싶었지만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CEO로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가 만약 여기서 그녀를 두둔한다면 그 역시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감사팀의 보고와 증거 자료에 따라 한유진 실장을 금일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한다. 최종 징계위원회는 일주일 후에 열릴 것이며 그때까지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냉정한
사형 선고와도 같은 통보였다. 유진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배신자라는 누명을 쓴 것보다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보안 요원들에 의해 자신의 짐을 챙겨 회사 밖으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아유라의 거대한 빌딩이 이제는 그녀를 비웃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차가운 도시의 거리 위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다. 펜트하우스의 정막은 무덤 속처럼 차가웠다. 회사에서 쫓겨난 한유진은 며칠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성민 이사의 음모에 대한 분노보다 차갑게 돌아섰던 강지훈의 마지막 모습이 심장을 더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 역시 자신을 믿지 않았다. 그토록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전되었던 그 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잠시나마 연결되었다고 믿었던 것은 그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커리어, 명예, 그리고 이제 막 싹트려던 작은 믿음까지. 하지만 한유진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여자였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눈빛에 다시금 냉철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대로 패배자가 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노바 에센셜 프로젝트를, 그리고 강지훈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의 동생과의 약속을 박성민 같은 자의 손에 더럽혀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눈물은 말랐고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들어섰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유아라의 모든 시스템에서 차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뛰어난 무기가 있었다. 바로 그녀 자신의 두뇌였다. 그녀는 거실의 커다란 유리창을 화이트보드 삼아 사건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정보 유출이 의심된 시점, 감사팀의 조사 과정,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모든 증거들. 그녀는 기억에 의존하여 모든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갔다.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 의심의 화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성민 이사. 단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함정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다. 유진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들을 하나씩 분석했다. 첫째, 자신의 컴퓨터에서 시작되었다는 IP 기록. 이것은 전문 해커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둘째, 조작된 이메일, 서버에 직접 침투하여 심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셋째, 차명 계좌를 통한 거액의 입금.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허점이기도 했다. 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한다면 배후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쫓겨난 그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벽에 부딪혔다. 외부에서는 내부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그녀의 손발은 꽁꽁 묶여 있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노바 에센셜의 핵심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자신만이 아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 없는 몇 줄의 코드에 불과했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발현되는 일종의 서명 같은 것이었다. 만약 경쟁사인 테크노피아의 신제품에서 이 워터마크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훔쳐간 데이터가 바로 자신이 관리하던 원본 파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터였다.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테크노피아의 미출시 제품에 접근하여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혼자서는 절대 이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AU라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훈. 자신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정전되었던 그 밤, 그가 보여주었던 인간적인 고뇌를, 그 희미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서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법적인 부부 관계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을 예약하고는 그의 비서실을 통해 메시지를 남겼다. 저녁 포시, 라운 레스토랑, 혼인계약서 7조 2항에 의거한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계약서에는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배우자는 공식적인 부부 동반 모임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것은 허울뿐인 조항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를 불러낼 유일한 명분이었다. 약속된 시간, 강지훈이 프라이빗 룸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뭐 하자는 거지? 한유진 씨.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유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앉으시죠. 대표님, 이건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비공식 청문회니까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유진은 서론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모든 내용을,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만이 아는 디지털 워터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그에게 애원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철저히 전략가로서 제안을 던졌다. 제가 범인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테크노피아의 신제품을 입수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워터마크의 존재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워터마크가 없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감옥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그땐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내부에 있다는 뜻이겠죠.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게 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워터마크가 있다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나? 그의 질문에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제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차가웠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유진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좋아, 확인해보지.
그가 돌아서서 룸을 나가려던 순간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당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 한마디는 유진의 굳어있던 심장을 녹이는 따뜻한 불씨와도 같았다. 당신을 직위해제한 것은 진짜 범인을 안심시키고 물 위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으니까. 덫에 걸린 사냥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냥꾼의 눈을 속여야 하는 법이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유진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는 비밀스러운 동맹이 된 것이다. 그날 밤 이후 강지훈과 한유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텅 빈 계약의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적에 맞서는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 매일 밤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낮 동안에는 아유라 그룹의 냉철한 CEO로서 박성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속여야 했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동맹인 한유진과 함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한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만이 존재했다. 계획은 3단계로 진행합니다. 유진은 거실에 통유리창에 여러 개의 도표와 인물 관계도를 그리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전공 분야인 전략기획의 전장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강 대표님의 역할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공식 출시 전인 테크노피아의 신제품 프로토타입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들키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그룹의 명운을 걸고 움직이는 비밀 정보팀이 있었다. 그들을 움직일 때가 온 것이다. 두 번째, 박성민 이사의 추가적인 비리 증거를 포섭해야 합니다. 워터마크만으로는 그를 기술 유출 혐의로 엮을 수는 있지만 그의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내기엔 부족합니다. 그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매수한 내부 조력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마지막 3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터뜨릴 최적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 바로 일주일 뒤에 열릴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입니다. 박성민은 그날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하며 가장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대 위 주인공을 바꿔버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강지훈은 그의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인 보안팀의 정 팀장에게 비밀리에 임무를 하달했다. 정 팀장은 강지훈의 아버지 시절부터 충성을 바쳐온 인물로 입이 무겁고 능력이 출중했다. 그는 아유라 그룹의 그림자로서 강지훈의 눈과 귀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박성민이 유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사용했던 차명 계좌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얽힌 금융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고되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한편 유진은 펜트하우스에 갇힌 채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강지훈이 몰래 가져다준 회사의 내부 감사 자료와 박성민의 지난 프로젝트 기록들을 분석하며 그의 행동 패턴과 인맥의 약한 고리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박성민이 단순한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아유아라 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 헤맸고, 그녀의 예리한 분석력은 점차 박성민의 거대한 야망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성민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한유진이라는 눈엣 가시를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고, 강지훈 대표 역시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노바 에센셜 프로젝트를 자신이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프로젝트 책임자의 공석으로 인한 위기를 부풀리며 자신이 직접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교묘한 언변과 사전에 포섭해둔 이사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강지훈은 회의 내내 아무 말 없이 그의 주장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박성민에게 자신감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강지훈이 이미 힘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펜트하우스에 긴급한 연락이 왔다. 정 팀장이었다. 대표님,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성민의 차명 계좌로 돈을 보낸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이며,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박성민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그 돈의 일부가 해외의 한 서버 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유진이 혐의를 받았던 해킹 사건의 배후에 있던 해커를 고용한 비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이다. 며칠 후 더 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강지훈의 비밀 정보팀이 마침내 테크노피아의 신제품 프로토타입을 입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것은 테크노피아의 생산 공장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마치 운송사고처럼 위장하여 빼돌린 것이었다. 누구도 아유라 그룹의 소행이라고는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작전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육중한 철제 가방을 들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유진과 강지훈, 그리고 정 팀장이 데려온 아슈라 최고의 소프트웨어 분석 전문가가 펜트하우스의 서재에 모였다. 서재는 외부의 어떤 통신도 차단된 완벽한 보안 공간으로 개조되어 있었다. 분석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프로토타입을 분해하고 메인보드에 직접 장비를 연결하여 내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엿가락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방 안에는 오직 키보드 소리와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초조하게 모니터를 응시했다. 만약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복잡한 코드의 바다를 헤매던 분석 전문가가 외쳤다. 그는 특정 명령어들을 입력했고, 그러자 스크린의 한 구석에 아주 작은 팝업 창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For my star, 스텔라. 그것은 유진이 자신의 여동생 별이의 이름을 따서 오직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심어놓은 디지털 워터마크였다. 그것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진실을 밝혀낼 신호탄이었다. 그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깊은 신뢰와 연대의 표시였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덫에 걸린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일뿐이었다. 강지훈은 정 팀장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게, 모든 이사들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
기자들도 부르도록 에이유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결연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에이유라 그룹 본사의 공기는 아침부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로비는 그룹의 중대 발표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화 같았다. 회의가 열릴 대회의실에는 그룹의 모든 이사들과 핵심 임원들이 속속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박성민 이사였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동료 이사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그의 눈빛은 권력에 대한 탐욕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당한 걸음걸이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입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나 두려움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의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박성민은 그녀의 예기치 못한 당당함에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자신감으로 애써 그 불안감을 털어냈다. 마침내 회의의 의장을 맡은 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지금부터 한유진 전략기획실장의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감사팀장이 나와 유진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일사천리로 보고를 진행했다. IP 접속 기록, 위조된 이메일, 차명 계좌 입금 내역까지 모든 증거들은 그녀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몇몇 이사들은 혀를 차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향해 비난의 눈빛을 보냈다. 증거 보고가 끝나자 박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하고 실망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아우라 그룹의 충신인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저는 한유진 실장의 재능을 아끼고 그녀의 성공을 누구보다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고 그룹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뒤로 하고 우리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몇몇 이사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것은 유진의 해고를 공식적으로 의결하는 것뿐이었다. 부회장이 최종 투표를 진행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징계위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성민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 강지훈의 손짓에 따라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정 팀장과 소프트웨어 분석 전문가가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노트북과 몇 개의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스크린을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테크노피아의 신제품 프로토타입에서 발견된
디지털 워터마크였다. 분석 전문가는 그 워터마크가 유진이 개발한 원본 소스 코드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서명이며 이는 유출된 기술이 AURA의 것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증거는 박성민의 자금 흐름이었다. 정 팀장은 그가 천안 명의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돈의 일부가 해외의 서버 업체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 서버 업체는 바로 유진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이메일을 조작했던 해커를 고용한 곳이었다. 박성민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대가를 지불한 완벽한 증거였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성민을 쳐다보았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강지훈. 네가 날 몰아내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지. 궁지에 몰린 박성민은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발악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부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유진의 팀원이었던 김대리와 박성민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박성민은 김대리에게 승진을 약속하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김대리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얼굴을 감싸쥔 채 자신이 저지른 짓을 모두 자백하기 시작했다. 박성민의 지시로 유진의 동향을 감시하고 프로젝트의 내부 자료를 몰래 빼돌려 그에게 넘겼다는 사실까지. 그의 울먹이는 자백은 박성민의 추악한 범죄에 종지부를 찍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없어진 박성민은 허탈하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박성민 이사를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파면하고 오늘 폭로된 모든 혐의에 대해 즉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박성민의 양팔을 붙잡고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한때 그룹의 2인자였던 그의 몰락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강지훈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유아라 그룹을 대표하여 이번 사태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겪은 한유진 실장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또한 유능한 인재를 지켜주지 못한 저희의 과오를 인정하며 그녀의 모든 혐의는 공식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그는 유진이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유진 실장은 오늘부로 전략기획실장의 자리로 복귀하며 노바 에센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강지훈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것이다. 혼란스러운 회의실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어색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온 동지애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운 진정한 파트너였다. 박성민 이사의 몰락은 AUR의 그룹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AURA 그룹의 극적인 내부 고발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크게 요동쳤다. 하지만 강지훈 대표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시장의 불안은 점차 잦아들었다. 오히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내부의 부패를 스스로 도려낸 AUR의 자정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혼란은 짧았고 새로운 질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한유진은 사건 다음 날 약속대로 전략기획실로 복귀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했고 동시에 거대한 음모에 맞서 끝까지 싸워 승리한 그녀의 강인함에 경외를 표했다. 특히 박성민에게 회유되어 그녀를 배신했던 김대리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사죄했다. 유진은 그를 차갑게 내려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지난 일은 모두 잊읍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노바 에센셜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관용과 리더십의 팀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사무실은 이내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전략기획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팀워크로 다시 태어났다. 복귀한 유진은 무서운 속도로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하며 박성민이 어지럽혀 놓았던 계획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자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접목시켜 프로젝트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모든 정원을 위임하고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냉정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최상의 환경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는 회사 안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낮 동안 그들은 CEO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완벽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회의실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핵심을 꿰뚫었으며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모든 임원들을 감탄하게 했다. 하지만 퇴근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면 그들 사이에는 미묘하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거대한 공동의 적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더 이상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계약구로 묶인 여전히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두 남녀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유진은 거실 소파에 강지훈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식어버린 죽과 약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프로젝트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것을 걱정한 그가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분명했다. 피곤에 지쳐 잠든 그의 얼굴에는 CEO의 냉철함 대신 평범한 남자의 지친 기색이 어려 있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강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처음 만났던 남자. 회사에서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던 상사. 그리고 위험한 싸움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었던 파트너. 그의 여러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강지훈이 조용히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회사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계약 관계의 목적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 사이의 계약서는 이제 그저 한 장의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그 계약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계약을 끝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의 삶은 그와 너무나도 깊게 얽혀버렸다. 그의 존재가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단순한 익숙함이나 동지애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유진이 망설이는 사이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는 이 계약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가짜 계약을 끝내고 당신과 진짜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유진 씨, 당신은 내게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세상을 바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는 차가운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한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한 남자의 절실한 눈빛만이 존재했다.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거실의 고요함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오며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진실한 약속이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잡고 있던 그의 손에 조용히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유아라 그룹의 야심작 노바 에센셜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다. 출시 행사는 미디어와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한유진 실장에게 쏠렸다. 단상에선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절망에 휩싸여 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하는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진정한 리더였다. 객석 맨 앞줄에서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연인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노바 에센셜은 출시되자마자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한유진의 감각적인 마케팅 전략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며 제품은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렸다. 아우아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지훈 대표의 경영 능력과 한유진 실장의 기획력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공과 사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파워 커플이었다.
회사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고, 그들의 전문적인 파트너십은 아아라 그룹을 새로운 전성기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복은 퇴근 후 함께 돌아오는 펜트하우스의 따스한 불빛 속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카리스마 넘치는 CEO와 완벽주의자 실장이 아니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기댄 채 하루의 피로를 푸는 평범한 부부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유진을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유진은 그의 서툰 요리 솜씨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찬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저녁, 강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고 한강 공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말없이 강변을 따라 걷다가 어느 벤치 앞에 멈춰 섰다. 바로 몇 달 전, 비에 젖은 채 절망 속에서 서로를 처음 마주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오늘의 강변에는 기분 좋은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며 그때를 회상했다. 그날 밤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나도 그랬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눈부신 당신을 만난 밤이기도 했지. 그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 두 사람이 급하게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잉크가 희미하게 번진 계약서 위에는 그들의 절박했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계약서를 함께 바라보며 자신들이 걸어온 기적 같은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계약서를 함께 잡고 천천히 찍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이 종이 조각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 조항으로 증명해야 하는 가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강바람을 타고 하늘로 흩날렸다. 그것은 차가웠던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이자 오직 사랑만으로 채워질 미래를 향한 진정한 서약이었다. 강지훈은 유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추었다.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영원을 약속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번개 같은 결혼. 낯선 남자였던 그는 운명처럼 그녀의 상사가 되었고 그녀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수많은 오해와 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고 가짜 관계는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서로가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